바라며 제적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특하였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징계 아닌 제명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. 여성 의원은 대법원에 7일날 상고를 했고요. 남성 의원 건은 아직 판결문이 도착 안 했기 때문에 판결문 도착하고 나서 보고 나서 저희가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. 앞으로 김제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도록 이슈K 시간입니다. 부적절한 관계 논란으로 김제시 의회 의원 2명이 지난해 의회에서 제명됐는데요. 올해 소송을 거쳐 두 의원 모두 의원 신분을 회복하게 됐습니다.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. 관련 내용 홍민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먼저 이 사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. 예, 작년 여름부터 이제 불거졌던 사건인데요. 이제 김제시 기초시의원인 한 남성 의원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어서 동료 여성 의원과의 이제 불륜을 고백하고 이제 심지어 그 여성 의원의 남편에게 이 사실이 발각되어 자신이 6차례나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한 일이 있었습니다. 그 이후 이제 김제시의회 본회의에서 또 이제 두 사람의 어떤 고성이 오갔는데요. 이 남성 의원은 당신이 나랑 뭐 잠을 자지 않았느냐 뭐 이런 주장을 하고, 여성 의원은 뭐 내가 꽃뱀이냐 뭐 법적으로 고발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말이 오가면서도 이제 세상이 좀 알려지게 됐습니다. 그럼에도 두 의원이 의원 생활을 계속 이제 유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제 김제 시민단체에서는 빨리 이 두 사람을 제명시켜라라는 이제 주민 청원까지 있었고요. 이 때문에 이제 김제시 의회에서는 이제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두 사람을 모두 제명을 시켰습니다. 이제 그러자 이 여성 의원과 남성 의원이 각각 징계 무효 확인해소를 제기를 했고요. 이 여성 의원에 관해서는 1심에서 이제 김제시가 이겼는데요. 이제 항소심 최근 이제 10월에 있었는데 이제 그 소송에서는 여성 의원이 이제 이기게 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의원직으로 다시 이제 복권이 되었고요. 지난 12월 16일에 남성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는데 이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남성 의원이 승소한 사건입니다. 예, 말씀하신 대로 여성 의원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이 좀 내용이 바뀌었는데 뭐 이유가 뭔가요? 아무래도 1심 법원에서는 이 사회적 파장이나 이제 김제 시민의 여론, 그리고 이 김제 시의회에서 의결을 했었을 때 거의 전원이 이 의원을 이제 제명을 시켜야 된다라고 동의를 좀 했습니다. 이런 것들을 법원에서는 좀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요. 다만 항소심에서는 이 기초시의원이라는 어떤 선출직 의원을 제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범법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, 현재 이런 불륜이라는 것은 간통죄가 더 이상 폐지가 됐기 때문에 범법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고, 그렇다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인데 정말 이 품위 유지 위반에 어느 정도의 품위가 손상이 됐는지
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단순히 제명이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은 좀 잘못됐다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이번에 남성훈에 대한 1심에서도 이제 일부 승소 판결을 냈는데 뭐 비슷한 이유인가요? 네, 뭐 많은 비슷한 이유인데요. 이제 다만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재량권 남용이라는 얘기가 추가적으로 좀 나왔습니다. 의회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그렇죠. 말씀이신 의회의 거죠? 네. 재량권 남용인데요. 이 김제시의회에는 이 공직자 윤리 강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이제 그 윤리 강령을 보면은 뭐 음주운전, 뇌물, 뭐 횡령, 뭐 성범죄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징계를 할 수 있다. 그리고 뭐 징계에 관해서는 뭐 제명이나 뭐 공개 사과, 경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. 하지만 이제 불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. 이제 그렇다면 이제 법원에서는 이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곧 이제 포괄적으로밖에 뭐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연 정말 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좀 명확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뭐 아직까지 이 여성 의원이나 여성 의원회 같은 경우에는 뭐 불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이제 반박을 함으로써 아직 진실은 좀 뭐 두 사람만 알 수 있는 상황임에 불구함에도 어쨌든 이 불륜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좀 단정을 지은 문제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이 불륜 행위가 있었다면 과연 이 얼마만큼의 행위에 해당하기에 뭐 경고나 어떤 출석 정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제명을 했는지 명확하게 좀 따져봤어야 되는데 이러지를 않았던 것은 이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. 예. 이와 관련해서 김제시 의회는 여성 의원에 대해서는 상고를 했고 또 남성 의원은 판결문을 본 뒤 앞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? 네, 최근 김제시 의회에서 여성 의원에 대해서 상고를 했는데요. 일단 첫 번째로는 과연 이 불륜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품위 유지 의무가 위반이 되었는지를 좀 판단할 것 같고요. 이제 제 생각에는 현재 간통죄가 사라진 것은 맞습니다. 이제 이게 뭐 형법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여전히 민사상으로는 뭐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라고 해서 이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거든요. 그렇다면 품위 유지 의무가 위반된 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. 이제 다만 또 한 가지 이제 법원에서 지적을 한 것이 김제시 의회에서 징계를 하면서 어떤 행정적인 징계를 하려면은 징계 대상자인 이 의원들에게 뭐 징계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통지를 하고 뭐 이런 이제 징계 의결이 있기 전에 뭐 사전에 의견을 이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었어야 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생략을 했습니다. 이 절차를 이제 어떻게 보면 지키지 않은 것이 좀 문제가 됐는데 제 생각에서 이제 행정이 어떤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절차를 좀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처분이 취소가 되는 선례가 좀 많았거든요. 그래서 이 대법원에서도 이제 이것이 이제 좀 가장 어떻게 보면 피고인 김제시 의회에서는 좀 대응을 잘 해야 하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. 네. 지역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좀 의견이 분분한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시의원의 의원직 박탈은 좀 정당하다. 반대로 사생활 문제인데 너무 가혹한 처사다. 뭐 이렇게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데 지방의원 윤리 도덕성 문제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? 일단 작년 이 사건이 있었을 당시부터 이제 많은 시민들이 이제 공분을 샀습니다.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이제 생활을 하시는 분들, 전업으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일 뿐더러 뭐 어떤 루머였긴 했지만은 뭐 해외 연수에 가서 뭐 두 사람의 이제 관계가 뭐 발전됐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좀 더욱 좀 문제가 됐던 것 같고 이제 뭐 아무래도 좀 공직자 윤리 기강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는 좀 이 공직자 윤리 규정에 좀 개선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이제 아무래도 좀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법이긴 한데 제가 이제 이걸 이제 준비하면서 좀 보다 보니 뭐 일단은 구체적으로 좀 정해진 이제 처벌 규정이나 어떤 것들이 이제 징계 대상이 되는지들이 이제 좀 정확하게 좀 나와 있지 않고요. 또 아무래도 이 징계위원회 자체가 시의원들로만 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사건이야 이제 여론에 이제 밀려서 뭐 전원이 이제 제명을 좀 의결했지만은 다른 어떤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들이 많이 있음에도 이때에는 좀 뭐 제 식구 감싸기라는 좀 비난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제 두 의원에 대한 판결을 보면 뭐 제명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지만 시의회 윤리 강령이 사실상 좀 뭐 강제성이 없는 것처럼
판단을 한 것 같아요. 윤리강령이 이제 무용론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이 문제를 좀 바라봐야 될까요? 네. 일단 윤리 강령이 전혀 쓸모가 없고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일단 윤리 강령에 의해서도 충분히 징계를 할 수 있는데요. 다만 이제 징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이제 제목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이 좀 한정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업무상 이제 알게 된 비밀들을 좀 누설한다던가 업무상 알게 된 지식을 통해서 이익을 가진다던가 이런 배임 행위 내지는 성범죄, 음주운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처벌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규정이 되어 있고요. 다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가능한데 이제 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결국 너무 포괄적인 면이 많거든요. 이거를 좀 더 세밀하게 이제 좀 경우를 좀 나눠야 되고 이럴 때는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이런 조사를 해야 된다. 어떤 이런 소명 절차를 좀 밟아야 된다. 이런 좀 명확한 규정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처럼 이제 법의 허점을 이제 어떻게 보면 두 의원들이 잘 파고든 것이거든요. 이제 허점을 좀 이제 공략당할 수 있는 점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좀 법을 좀 면밀하게 강화하는 것이 좀 해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또 지방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민소환제라는 게 있어요. 문제가 있는 자치단체 장이나 아니면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좀 주민소환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런 사항은 거기에 좀 해당이 될 수 있나요? 제 생각에 이제 주민소환제는 이제 시민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이제 그러면서 신뢰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고요. 주민 소환제 특별히 이러한 사유에 해당했을 때는 어떤 기초시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소환할 수 있다, 없다 이런 규정은 특별히 없습니다. 따라서 이제 일정 수의 이제 시민들이 이제 소환을 청구를 하면은 소환은 가능합니다만 이제 한 가지 이제 문제점이 이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임기가 1년 미만에 남은 기초시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해서는 소환이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이 시의원들에 대해서 임기가 지금 내년까지 이제 1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 현실적으로 이제 주민 소환으로 이제 이 기초 의원들을 좀 우리가 되게 징계를 한다거나 해임을 발의를 한다라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좀 전망이 듭니다. 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